네, 멋지동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 또 제 영상, 저희 채널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삶이 변하고 있다라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곤 하십니다.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습여성성이라고 했죠. 습관이 곧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저를 통해서 듣고 또 그것을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쌓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곧 여러분들의 좋은 운명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집안 가구 배치, 공간 배치와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봤으니까요. 한번 쫙 다 정리하시는 기분으로 편하게 들어보시고 바로 또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좁은 집도 넓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집안에 잘 쓰지 않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버릴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나눠주시고요. 내가 이게 진짜 쓸만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버리는 것부터 하시는 게 가구 배치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니, 풍수 배치법이라 해놓고는 뭘 버리냐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집안에 가득 채워 있으면은 들어올 게 없습니다. 즉,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은 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에 막 너무 꽉꽉꽉꽉 채우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버릴 거부터 우리가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 이것도 다 생활의 지혜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은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휘하셔가지고 집안에 버릴 것들을 오늘 한번 싹 훑어가지고 정리하시면은 정말 그것만 해도 벌써 집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버릴 거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있는 것들을 일단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제자리에 두고 작은 물건이든 가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될 것들을 각 방에, 각 서랍장에 다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추가적으로 더 공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물건과 관련돼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집안에 어떤 물건을 딱 요곳에 두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딱 이제는 그 물건에 거기에 맞는 기운이 딱 거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즉, 나와 이 집과 물건과 그게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감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딱 여기 두기로 했는데 또 오늘은 여기 놔두고 오늘은 저기 놔두고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어지러워지면은 집안의 기운들도 막 교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두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냈습니다. 집을 정말 최적화 시켰으면은 이제는 집안의 각 공간마다 중요 가구부터 배치를 바꾸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요 침대이죠. 이 침대 위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침대 머리 방향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침대 방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안방 안에서 침대 머리 방향을 그 방향에 맞게끔 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이제 생활에 편리하고 동선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방에서는 침대였고요. 거실에서는 어떤 거죠? 바로 소파죠. 많은 분들이 소파를 두게 되는데 이 소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파의 위치는 항상 현관문을 바라보는 쪽으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파를 잘 배치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테이블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그곳을 배치하시면 되겠죠. 뭐 주방은 당연히 식탁일 거고요. 학생 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책상과 관련해서 지금 책상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책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풍수 배치법에 맞냐라고 한다면은 자, 내가 어떤 집중을 요한다. 즉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나만의 몰입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책상을 벽에 붙이십시오. 벽에 붙이고 그렇게 앞쪽을 막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업무를 본다든지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의 문을 바라보는 쪽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왜? 어디 회장님이나 사장님 방에 가면은 사장님이 문을 바라보고 있지 문을 등지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원리인 겁니다. 요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책상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에서 중요 가구만 잘 배치를 해놓고 나면은 일단 풍수적으로 운이 모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 가구들을 배치는 하시되 문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 뒤에 공간 활용하겠다고 문 뒤에 공간 활용하겠다고 뭐 요즘 또 틈새 수납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렇게 딱 놓으면은 여기 공간 쓸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요거 활짝 문 어차피 안 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사실 문이라는 거는 활짝 열려야지 또 운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내 집안에도 고유한 기운이 있고 이 방문에도 각각의 고유한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모든 공간에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공간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문이 잘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좋지 않으니까요. 뒤에 공간 너무 활용하려고 애쓰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집에 거실하고 주방이 붙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공간 자체가. 저희 집도 이제 탁 트여가지고 거실하고 주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면은 주방에 식탁을 통해서 막아도 좋고요. 아니면은 거실에 소파를 굳이 TV랑 마주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방 쪽을 막아서 그렇게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면은 당연히 예전보다는 탁 트인 감은 덜하겠지만은 각각 공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방이라고 하면 정말로 중요했었습니다. 옛날 이제 한옥식 스타일에서 거기서 이제 풍수의 원리를 봤을 때는 주방이 정말 중요한 의미였는데 현대 와서는 주방 자체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탁 트인 구조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원리상으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넓을수록 주방 자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은 운적으로도 더 좋은 거죠. 뭐 이래가지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사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이 넓으면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집이 넓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소중한 집도 공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안에서 소파가 너무 크다면 소파를 작은 것으로 교체해서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하셔도 되고 그것도 거추장스럽단다면 저희 집처럼 저는 식탁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어느 정도 구분을 두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아일랜드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구분을 두셔도 그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요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색상 중에서도 아이보리 계열이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색상 중에 가장 좋은 색상입니다. 미적 감각을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하지만 예쁜 집들 다 들여다보면은 의외로 예쁜 집들일수록 이 커튼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색이라든지 그냥 아이보리 색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좁은 집도 넓어 보이게 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뻐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보리 색상 커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로 나는 그냥 혼자 사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을 그리고 나는 집이 원룸인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룸 안에서도 구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납 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랍장 같은 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있는 침대인데 침대 밑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좁은 공간에 서랍장 같은 것도 잘 두셔가지고 너저분한 거 늘어져 있는 것들 잘 집어 넣으셔서 공간 자체를 작은 단위로 하나하나 구역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안,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잘 경영을 하고 크면 큰 대로 잘 경영하는 거. 그게 바로 사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신 만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살 수 있는 집안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집안을 꾸미는 방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기 이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야겠죠. 논어에서는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꾸미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배치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편안함이 아니고 내 심리적인 편안함, 내가 공간에서 치유가 되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편안함을 찾는다라는 게 내가 물리적으로 편안하고 내가 뭔가 보기 좋고 남들이 보기에 그런 시각적으로 좋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진정으로 내가 정신적으로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꾸미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무구환의 의미로 두시고 여러분들의 공간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을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만의 쉴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진짜 온전하게 공간이 쉬는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쉴 자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안은 딱히 이렇게 뭐 내 한 몸 놓을 공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작은 노트 한 권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공간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출장 컨설팅을 쭉 다녀보면 느끼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공간을 경영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씩 공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이런 안진뱅이 책상 하나라도 놓을 자리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여러분들의 집안에 마련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방에 이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방 하나 정도는 한켠에 뭐 어떤 편안한 의자를 놓는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본다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마련하시는 게 내 집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산. 뭐 나는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하고 뭐 돈도 많고 여유롭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과 접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정말 건강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나이가 드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안에서 나도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존재다. 계속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죽기 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스피노자 혹은 마틴 루터가 말은 했습니다. 누가 말했건 상관은 없고요. 유명한 격언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살아있는 공간, 그리고 죽음의 공간,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산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장 많이 보고 밀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년의 생활에 대한 의미도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풍수의 대가이신 천성조 마스터님이 그렇게 8순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공원에만 나가보면은 마스터님보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도 왜소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멍하게 공원에 앉아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계신 분들을 보곤 합니다. 허비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내 몸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지금이라도 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갖는 것,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 놈이 별 얘기를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생사의 측면 그리고 거주하는 공간의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이런 쉴 자리와 동시에 생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를 생산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라든지 뭔가를 또 창작해낼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을 마련해서 또 어떤 유의미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바로 돌아보시고 내가 뭘 생산해낼 수 있고 내가 지금 뭘 하면은 더 돈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집안에 우리가 신경 쓰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향기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여러 가지 오랫동안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나는 많은 냄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묘목이 아니라 아주 거의 정말 키가 커버린 고목,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껍질이 쭉쭉쭉쭉 갈라지고 막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나무든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모으고 나이가 들더라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내 공간 자체를 향기롭게 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도 내 공간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 풍수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공간에 대한 그 관념을 다루고 있죠. 제가 직접 현장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만의 무언가를 그렇게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책상인 겁니다. 이 책상이라는 것을 꼭 마치 학생들처럼 큰 이런 책상만 놓아둘 것은 아니고요. 공간이 없다면은 작은 그런 안정뱅이 책상도 괜찮습니다. 접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만 펼쳐놓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공간이 허락된다라고 한다면은 집안 어느 곳이든 좋으니 여러분만의 그런 공간을 펼치시고 그 안에서 또 무한한 꿈을 생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한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냥 쭉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생산적이고 밝게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죠.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진짜 내일 죽는다 한들 저라면은 오늘까지 영상을 만들고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오늘 이렇게 확 놔버리고 뭐 난 내일 이제 끝났으니까 막 인생 막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뭔가 억눌렸던 거에 대한 잠시 내가 심정적으로 갖는 그런 해방에 대한 그 욕구일 뿐인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래서 집안의 어떠한 공간에서든 여러분만의 쉬는 공간, 생산하는 공간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상이라는 것, 꼭 그것을 여러분들 집안에 마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책상을 놨으니 이제 여기서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거,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어느 공간이든 좋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없다라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마 의문이 드는 게, 나는 책을 볼 시간 없어. 책상 볼 시간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지만은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 역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관념에 불과합니다. 과연 진짜 시간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일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아침에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책을 읽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딱 책을 읽는 10초 혹은 책을 읽는 딱 한 줄만 하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펼쳐서 딱 한 줄만 읽고 책을 덮으면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얼마나 들까요? 네, 한 2, 30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10초는 좀 과장이고 2, 30초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한 것들 아마 실행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막상 이렇게 딱 앉고 한 줄 읽고 나면은 이상하게 또 그 다음 줄 읽고 싶고, 또 한 줄만 읽으라고 하면은 왠지 또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런 사람의 얄궂은 심성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 잘 극복을 해내고 또 지혜롭게 굴려나가는 것 역시나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오늘 딱 책을 한 줄만 읽겠다. 그리고 난 오늘 딱 이 일기장에 딱 한 단어만 적겠다. 아니 그냥 오늘 날짜만 적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법만 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날짜만 적던 게 한 단어 쓰게 되고, 날씨 쓰게 되고, 오늘 생각 쓰게 되고, 뭐 먹었는지 쓰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을 해나가시면 되고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이전에도 저는 그 마스터님과 계속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점검을 받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마스터님도 또 예전에 적어놓았던 기록들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겠다, 더 보충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무려 80이 넘은 연세이시고 이제는 한 분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마저도 그렇게 기록을 들춰내셔서 공부를 하고 또 더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힘든 몸 하기 싫은 거 꾸역꾸역 한다라는 게 아니고, 내 오늘 하루를 산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오늘 하루에 소임을 다하고 간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 집안에 책상을 깔아 놓으셔서 그 책상 안에서 무한한 생각들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나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회사라는 것을 가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풍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물론 그 풍수 집안에 태어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들은 얘기만 해도 일반인보다 제가 전문가보다 훨씬 나았지만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제 내가 딱 풍수에 대한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상 하나 딱 펼쳐놓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기한을 했고, 내가 뭘 앞으로 해나갈지를 찬찬히 적어봤더니 결국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직접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